부동산 굿즈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별책 부록, 단독 다가구에 관한 내용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독 다가구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가주택이 포함입니다. 물론 꼬마 빌딩도 단독 다가구가 이제 변형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성질에 대해서, 즉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종, 일반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지, 중심 상가 중심, 상가 중심이냐, 그리고 오피스, 오피스냐 주거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다 있지만 그거에 맞는 입지를 가진 이제 단독 다가구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는 실매물. 네이버에 이제 부동산 실매물로 올라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로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례를 들면 어느 정도 기존에 말씀하신 게 이해는 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냐? 사당 지역을, 사당역 인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잠시 가보시면, 그냥 지도로 보셔도 되고, 우선 이제 네이버 부동산, 여기 앱 들어가면 사당동 단독 다가구 이거 치고 체크하고 이제 매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매물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일단 왜 그러면 사당역이냐? 사당역을 제가 이번에 한 거는 여기가 이수역이고 여기가 사당역이고 2호선, 여기가 이수역이 7호선인가? 그렇죠. 사이 요쪽하고 요쪽, 여기가 이제 서초입니다. 서초 입지적으로. 그리고 여기 동작. 그죠? 여기 상권은 요 사당역 인근 상권은 일단 대학교 상권. 그죠? 여기 서울대가 요 뒤에 있죠. 관악산 요쪽 편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요 라인으로 중심으로 대부분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오피스도 있고, 여기에 뭐 서울 지하철 공사도 아마 여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과천청사 넘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제 주거가 아파트도 있고 일반 단독 다가구가 여기에도 많고 여기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단독 다가구하고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예전에 사당 방배 이쪽에 있던 단독 다가구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부동산 말고 그걸로 볼까요? 요거 네이버 지도 앱으로 보시면 좀 눈이 아프다, 그죠? 일단 이거 이렇게 할까? 그냥 위성 말고 그냥 일반적인 걸로 볼게요. 보시면, 자, 조금 크게 차이는 없지만 사당하고 이수역 사이입니다. 여기가 대부분, 여기가 이제 회사 건물 빌딩이고, 여기 상권, 여기가 상가죠. 그 다음에 여기 상가주택 해서 근생 있는 거고, 이게 주거 이런데 보시면 여기가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가 다 재개발입니다. 이 사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주거인데, 주거에 대한 특징이 이런 식으로 그런 단독 다가구 이렇게 재개발입니다. 여기도 재개발, 대부분 여기 재개발 지역이에요. 이쪽 편은 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재개발에 대한 영향이 이쪽으로도, 여기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죠.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이런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당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물을 실제 나와 있는 걸 비교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동산 매물로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그 중에 일단은 여기 도로하고 여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요거 한번 볼까요? 요 매물. 여기 보면 29억 5천만 원입니다. 29억 5천. 여기 도로도 있고, 여기
여기가 한 3m 돼 보이고 는 정도 되는 도로도 끼고 있는 이 교차 이 코너네요. 코너. 예, 코너. 예, 코너죠. 코너변에 있는 이 대부분 이종이에요. 이종 일반 주거고 여기 일부만 상업지예요. 보시면 저기 편집도 지적 편집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일반 상이고 이건 대부분 노란색 같은 노란색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거고 이제 입지 성질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지 29억 5천 여기에 딱 들어가면 네, 이게 이제 매물을 올라와 있는 거 보면 평당 6,449만 6,500입니다. 면적이 대지 면적이 45평. 예? 대지 면적이 45평이고 건축 면적이 92평입니다. 92평. 그리고 사용이 2018년 그러니까 약간 신축에 가까운 겁니다. 신축. 예, 평당 매매가는 29억 5천, 평당 금액으로 6,500. 이렇게 돼 있고 입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맞느냐, 이 거래가 맞느냐, 매물 나와 있는 게. 근데 비슷한 게 여기 하나 더 있네요. 29억. 네, 이거를 볼게요. 29억. 이게 보시면 비슷한 입지인 것 같은 내용입니다. 평당 42평 6,700 평당 6,700 2020년 조금 더 2년 정도 앞선 신축이고요. 예, 면적은 42평 아까 45평이고 이건 42평. 네, 보증금 매매로 나와 있는데 보증금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네요. 주차가 불가능입니다. 주차가 안 돼요. 그러면 주차가 불가능이라는 거는 필로티를 안 했다는 건데 주차 가능 대소 두 대입니다. 두 대. 비슷한 면적에 2020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자, 입지가 제가 볼게요. 단순히 두 가지만 봤을 때 여기는 코너고 그리고 이게 도로가 조금 더 이 도로를 끼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 도로 안 끼고 요 한 조그마한 길 한쪽 그냥 차 하나 지나가 이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보시면 더 이상 확대는 안 되는데 여기는 요거는 양쪽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4m 정도 되는 거고 요거는 거의 한 2m 도로 그러니까 골목이죠 골목 요거고 요 매물은 요거를 끼고 있죠 요 4m를 끼고 있고 코너입니다. 그럼 이게 더 좋은 6,500이었고 아까 보시면 두 개를 분석하면 6,500 이게 6,700 그리고 여기는 주차도 사실은 필로티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거리를 보면 이 거리뷰 보는 게 나와 있나? 네, 거리뷰 보는 게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이거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게 이 매물은 요 그리뷰를 볼 수 있는 요 선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물은 이 그리뷰를 볼 수 있는 파란 선에 끼고 있는 코너예요. 이게 더 좋은 매물이죠. 네. 근데 요거를 그리뷰를 보면 여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를 봤을 때 필로티로 돼 있어요. 주차를 여러 대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물은 필로티로 아까하고 달리 다시 넘어와서
네, 여기는 주차를 여러 대 할 수 있는 거예요. 필로티 코너로 해서 들어갔다 여기도 들어갔다 나왔다고. 여기는 요 안쪽으로만 딱 두 대, 여기만 아마 두 대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이게 더 우위고. 그러면 인근에 한번 또 볼까요? 요거 비슷한 사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25억이에요. 25억이고 전용 대지 면적은 43평. 예, 아까 비슷하게 42, 40 이게 43, 아까 45. 이게 6,500. 이게 6,700. 이건 5,900, 그 6,000인데요. 아, 이건 2010년. 이건 구축이에요, 구축. 구축인데 6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 6억이 있고 주차도 이것도 옛날처럼 두 대입니다. 다시 한번 입지를 봤을 때 이거거든요. 이 매물입니다. 이 매물 요쪽 매물인데 여기도 요거 안쪽 제일 끝이네요. 이게 구축 같은데 보면 이 건물이네. 이 건물. 예, 주차 안 돼 있고 좀 완전 구축은 아닌데 예, 그래도 조금 반지하 있잖아요. 반지하. 예, 이게 구축이라고 봐야죠. 반지하가 있으니까. 이 앞에 이게 주차 두 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이 매물 중에 비슷합니다. 6,700. 이 구축이라서 6,000이고 이거는 6,700, 6,500. 이게 제일 합리적이다. 신축 중에. 이렇게 가격이 싸다. 구축은 사실은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공사비나 이런 거 계산을 하면 주차자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이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축이잖아요. 근데 평당 700만 원 차이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1,400만 원 차이 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매물로 나온 거에 대한 내용이고, 요게 실제로 이제 실거래가로 봤을 때에 이제 그거를 본다면, 네, 실거래가라고는 요 사이트 디스코 부동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필터 들어가서 단독 다가구 클릭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물 말고 실거래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20년부터 22년 사이 매물 요걸 이제 본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매물이 있죠. 아까 그 보신 매물이 아까 이 주변이었거든요. 네, 요 주변이었는데 마침 네, 여기 바로 옆에 실거래된 내용이 하나 있네요. 근데 네. 3,700 이 내용인데 매매가 평당 3,700에 됐어요. 2022년 02월 작년에 거래된 게 평당 3,700, 매매가 18억 2,500에 됐습니다. 근데 아까 요 바로 옆에 매물이거든요. 부동산 나오는 게 이게 6,500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요 땅이 3,700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가 보시면 그럼 이 매물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매물이 이게 아마 구축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구축 보시면 있네요. 1989년에 지었어요. 아주 오래된 구축이에요, 구축. 자, 그러면 3,700인데 요 옆에가 신축 90평짜리 연면적 90평짜리 신축이잖아요. 이게 29억. 이게 18억 2,500, 29억 5천, 거의 11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이 되게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 바로 붙어 있는 게 입지는 여기 조금 더 좋아요. 예? 입지가 조금 더 좋은데 그래도 이 길이 4m 도로를 끼고 있는데 11억 나누기 1억 나누기 92평인가 그랬어요. 92평 하면 평당 약 한 1,100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구축을 사서 신축으로 바꿀 때의 금액이 평당 한 1,100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맞냐? 보통 1,100이면 지금 시세로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평당 요즘 단독 다가구 올리는 거 이 정도 듭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한번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1,000만 원이면 이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90평 곱하기 92평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그게 한 9억이죠. 예, 92평이 한 10억 정도 든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이 그 두 매물 차이가 맞는데 이게 입지가 조금 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2018년에 지어진 거거든요. 요 29억 5천짜리 매물이 이게 이게 되게 사례가 좋은 게 이게 대표적인 단독 다가구 있잖아요. 이게 2018년에 만약에 이분이 리모델링을 해서 평당 분명히 1,000만 원 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분이 임대 수익을 얻었을 거고 그동안 그다음에 공사비보다 더 지금 이 공사비 더 비싼 시점에 만약에 이 18억짜리를 작년에 사신 분이 이거를 다시 신축으로 바꾸려면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8억에 플러스 근데 플러스 임대차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인허가, 철거 뭐 이런 거 다 하면 이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가격 차이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구축이 18억 뭐 2천만 원이고 이게 29억 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이 1989년에 지은 이거 다시 지어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이거 이대로 쓰시기엔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걸 사봐야 어차피 이 가격이 원가가 이 가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 검토를 했는데 이거를 사나 이거를 사나. 근데 이거를 사는 게 좀 가격 차이지만 이게 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공사비 사실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고 옛날 건물 새로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건축 용적 건폐율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건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보다 다음 카카오 있는 그 지도 앱 보면 이렇게 3D로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요 건물이 작년에 거래됐던 18억이고 요 건물 신축이 29억인 것 같아요. 네, 이걸로도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로드뷰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들어와서 요 건물하고 요 건물 딱 차이거든요. 이거 말씀드린 이게 18억, 이게 29억. 자, 이겁니다. 이 건물하고 이 건물 차이입니다. 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로드뷰로 보니까 이게 뭐 맞다면, 네?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볼게요. 이 건물하고 이 구축 건물하고 이 신축 건물입니다. 차이가 확실히 나죠. 하나, 둘, 셋, 네 개. 반지하 주차장 요것만 있는 거고 1, 2, 3 이렇게 위에 4층에 옥탑방이고 이거는 필로티에 2, 3, 4, 5, 6층. 네, 그러면 총 5개 층이고 그리고 이게 현지 신축을 했다는 느낌은 나긴 나네요. 네, 보시면 네, 이 딱 이렇게 보면 주차장 공간도 잘 나오고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의 1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단독 다가구 투자의 정석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 2018년에 준공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 돈 들여서. 근데 10억보다는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2022년이잖아요. 지금 매매가 지금 이 시점에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29억에 내놨는데 분명히
시세 차익이 납니다. 네, 마찬가지죠. 이게 옛날 구축이었으면 18억보다 더 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15억이라고 추정을 해볼게요. 그럼 29억이면 공사비 이 당시는 한 6억 정도가 근데 이거는 되게 이분은 자 2, 3, 4, 5, 6, 7 이제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 주변에 만약에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이 정도 건물 지으려면 이거 다시 해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분은 건물을 확실히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사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10억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 건물을 현장 가보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예. 보시면 필로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도 엘리베이터가 있죠. 예. 근데 이건 엘리베이터 없고, 보시면 이거도 엘리베이터 없어요. 이거 보시면 이 물건이 되게 좋은 매물입니다. 이거는 2, 3, 4. 이건 엘리베이터인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정도면 이 주변에서는 이게 제일 이 가격 뭐 다른 게 29억이지만 29억이 매입하기 힘들 거예요. 예, 되게 매물 좋은 거를 딱 찍었는데 딱 너무나 정말 설명을 제가 이번에 좋은 게 이거잖아요. 이게 18억 2천 이게 29억.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면 10억 이상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다 하려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지어놓은 이거를 매입을 했다. 이분이 지금 지음이 이 정도 되는데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여기서 상권이 넘어오고 하면 이거에 맞춰서 여기가 2종인지 3종인지 잘 모르겠지만 준주거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적 편집도를 보면 지형도 지적 편집도가 네. 지적 편집도를 볼게요. 다 색깔이 다 똑같잖아요. 예, 이 땅이랑 어디죠? 이거였죠. 이거랑 색깔이 똑같아요. 다 이 지역이 다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이 토지의 땅에 대한 종류나 성질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지 차이인데 입지 차이에 여기가 더 우위의 입지인데 여기보다 요거를 바꿔도 이 정도 이상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계시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마 거의 상가주택이에요. 아까 로드뷰에서 보통 이거는 단독 다가구 그냥 주거입니다. 근데 여기가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이제 상가로 바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사시면 향후 지나면 수익을 내다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다시 부동산 앱으로 들어가면 네. 요 매물 다시 부동산 앱 매물로 들어와서 요거 중에는 이게 제일 낫다 했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요 매물을 한번 보면 이게 52억짜리가 52억인데 전용 대지면 65평, 건평 130평 거의 200% 쓴 거 맞고요. 근데 매매가가 52억에서 7,900 거의 8천만 원입니다. 평당. 아까 6,500인데 20년에 준공을 했고요. 이 말이 이제 평당 8천이란 말이 이게 분명히 상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듯이 요 매물 그러니까 이 매물도 사시면 그 매물 이거가 제가 6,500. 요 밑에 상가 요 한 블록 안쪽 요쪽 라인이에요. 요쪽 라인.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얼마나 들어갔느냐거든요. 여기는 빌딩이고 여기 거의 상가주택이 요 두 라인이고 요 도로를 끼고 요 큰 도로. 그러면 이제 퍼진다면 여기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사셨던 분도 나쁘지 않게 사신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면 실거래가 요거 말고 다른 거 실거래가를 한번 더 보도록 하면요. 네, 실거래가 디스코로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 필터를 단독 다가구로 해서 매물 말고 실거래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초기화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3,900이고
보시면 여기 20년에 4천만 원대 된 거고 올해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이거를 한번 볼까요? 6천만 원에 거래된 거. 여기 입지가 더 좋은데 38억에 됐고요. 자, 1994년 준공난 거예요. 그럼 이거 구축입니다. 구축. 아주 오래된 게 그래도 6천만 원. 아까 말씀 8천만 원이었죠. 신축이 이 라인 쪽에. 예. 그러면 공사비 따지면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게 또 맞기도 합니다. 실거래가. 그러면 여기하고 비슷한 입지가 여기가 3,400이 작년에 여기도 3,400 평당 거래가 됐어요. 44평. 이게 95년 준공된 거. 연식이. 근데 이건 2종 일반이네요. 근데 아까 거기가 그 매물이 얼마였지? 이게가 3,700이 된 게 이거는 3종입니다. 3종은 더 좋은 거예요. 89년. 그래서 3,700이고 아까 3,400인데 2종이 그 실거래가가 3,400이면 이게 또 훨씬 좋은 거예요. 3,700이 있네요. 여기 입지가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것도 구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맞네요. 2014년 10년 이상 된 거. 네. 이게 여기가 맞나? 자, 이게 여기 비슷한 매물 거래된 게 4,700인데 2016년 2종인데 2016년 준공된 게 4,500이고 자 3,200이 2종에 이거 그러면 결국은 이 매물하고 결론적으로 이게 보통 입지가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입지가 떨어지는 만큼 3,200이 돼 있고 4,600 이거는 좀 비싼 거죠. 이건 비싼 거고 그러면 3,700이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 안쪽으로 갈수록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다시 그럼 이제 사례별로 정리해 보면 이 메인 도로 여기서 멀어질수록 사실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구축은 10년 이상 20년 가까운 거는 3,700선이 요 중간 블록 여기가 6,0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축. 신축은 여기가 3,000 그러니까 7,000 아까 7,000이었나요? 평당 6,500이었고 6,500이 여기가 딱 합리적인 가격이다. 잘 사는 거다. 여기 아까 8,000인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신축은 없었는데 구축이 4,500까지 갔어요. 요거는 좀 비싼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멀어질수록 근데 여기 구축이 3,400 했잖아요. 2종이 그러면 이 3종이 3,700 구축이면 여기 가서는 3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전체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29억 3천 평당 3,700은 합리적이다. 나쁘지 않다. 가격이 매입을 해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세 개 중에 비교했을 때는 이게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낮고, 여기는 아까 4천 얼마였어요? 2010 몇 년도가. 그래서 여기는 좀 애매하다. 그리고 입지도, 도로도, 여기 이 넓은 도로를, 이 도로를 끼고 있지도 않은 게,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를 안 끼고 있죠. 요 좁은 골목이죠. 요 좁은 골목. 요런 걸 끼고 있으면 요런 거에 이제 요런 게 아까 그거랑 비교할 만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좀 길게 여기 했는데 지루하지 않고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뭐 궁금한 내용이 또 이걸 보고 뭐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한 번 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